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저널 미팅을 맡은 석박사 통합과정 이영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랜만에 이의지 관련 연구들을 준비해 왔는데요. 최근 BCI 관련된 최상위 논문들에서 이의지 분석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자 조사를 좀 했는데, 최근에 트랜스포머를 가장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의지 베이스드 BCI using 트랜스포머라는 주제로 저널 미팅을 준비하였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편의 논문 모두 IEEE Transactions on Neural Systems and Rehabilitation Engineering이라는 저널에 실린 연구이고요. 임팩트 팩터가 4.9, 리해빌리테이션 분야에서 5% 안에 드는 저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연구의 인트로를 살펴보면 BCI 정의와 다양한 응용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EEG 베이스드 BCI에 대한 사전 연구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차에 대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되고 있는 연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메인 어댑테이션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밑에 있는 그림처럼 타겟 도메인과 소스 도메인이 있고, 소스 도메인으로 학습을 하고 보통 타겟 도메인으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이 두 개의 도메인이 같은 선상에 이렇게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얼라이먼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두 개의 도메인이 하나의 공간 안에, 하나의 스페이스 안에서 존재할 수 있도록 얼라이먼트를 해주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도메인 어댑테이션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서 최근에 EEG에 딥러닝을 적용하는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제한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해당 연구에서는 글로벌 어댑티브 트랜스포머라고 불리는 딥러닝 모델을 제안을 했고요. 이 모델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글로벌 어댑터라는 부분이고, 자세한 내용은 뒤쪽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구에서는 총 두 가지 BCI 컴퓨테이션 데이터가 사용됐고, 두 개의 데이터셋 모두 모터 이미저리, 그리고 9명의 피험자가 참여했습니다. 아래 나와 있는 그림은 이제 이 연구에서 제안한 GAT라는 모델의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리면, 여기 데이터가 있고 피처 익스트랙터, 그리고 글로벌 어댑터, 그리고 뒤에 뭐 클래시파이어와 디스크리미네이터, 그리고 어댑티브 센트로스,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 기존의 대부분 이의지 연구에서는 피처 익스트랙터가 이런 직렬적인 연결이었습니다.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트래디션 커넥션인데,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런 쉘로넷이나 이이지넷 같은 경우에는 템포럴 컨볼루션 다음에 스페셜 컨볼루션이 나오는 이런 직렬적인 연결로 피처가 순차적으로 뽑혀지게 되는데,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패러럴 커넥션 같은 경우에는 템포럴 따로, 스페셜 따로 이렇게 피처를 뽑은 다음에 뒤에서 합성하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방법 같은 경우에 왜 이 방법을 사용을 했냐면, 논문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이런 왼쪽에 있는 것처럼 직렬적인 연결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템포럴 필터가 지나치면서 이미 데이터가 조금씩 합성이 되고 있고, 이 뒤에 바로 스페셜 필터가 나오게 되면 공간 정보가 좀 파괴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럴 커넥션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글로벌 어댑터입니다. 글로벌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테이션 기법을 사용을 하는 건데, 여기 뭐 V, Q, K 뭐 이렇게 있는데 자세한 건 뒤쪽에서 또 설명을 해드리고, 이 부분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EEG, ERP 분석 같은 경우에는 뭐 N1, P1, 그리고 N2, P2 이런 순으로 이런 시간에 따른 순서가 나타나는데,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것처럼 MI도 시간 순서에 따른 어떤 특이한 패턴이 있을 것이다라는 게 메인 아이디어고, 그 중에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오는 이런 글로벌 피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피처를 뽑아낼 수 있는 글로벌 어댑터 부분이 이렇게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어댑터 같은 경우에는 Q와 K 그리고 V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Q 같은 경우에는 쿼리, K는 키, V는 밸류,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에 K랑 Q는 타겟 피처에서 나오게 되고, V는 소스 피처에서 나오게 됩니다. 소스 피처는 당연히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고, 타겟 피처는 테스트에 사용될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예시로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소스 데이터에서 가져온 피처로 만들어진 학습된 정보를 V라고 하고요. 이 학습된 정보를 기반으로 현재 내가 궁금한 데이터, 예를 들면 1.1초에서 1.2초의 EEG 데이터가 있다면 그게 이제 Q가 됩니다. 그래서 이 1.1초에서 1.2초의 데이터 Q가 전체 4초 데이터 중에, 그러니까 이 전체 4초의 데이터는 K가 되고요. 그래서 일부의 데이터가 전체 데이터 중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학습하는 방법이 이 트랜스포머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어댑터에 적용되어 있는 방법이고요. 다음으로는 클래시파이어와 디스크리미네이터 그리고 어댑티브 센트로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건 세 개로 한꺼번에 묶어서 보는 게 좋은 게 이게 결국에는 이 모델 전체의 로스를 결정하는 부분이 되고 여기 밑에 있는 수식처럼 이 로스는 클래시피케이션의 로스 그리고 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로스 그리고 어댑티브 센터 로스 이렇게 세 가지 로스가 합쳐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해 드리면 클래시파이어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클래스가 1인지 2인지 3인지 4인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 로스를 구하는 거고요.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제 겐에서 응용해서 가져온 방법인데 이게 사실 소스와 타겟을 같은 스페이스 안에서 얼라인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 두 개가 똑같은 곳에서 나온 것처럼 착각이 돼야 되잖아요. 학습하는 동안에. 그래서 이 디스크리미네이터는 이 들어온 피처가 소스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타겟에서 나온 건지 이 둘 중에 어디 곳에서 나왔는지를 이제 구분하지 못하도록 학습할 수 있게 이 로스를 정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센터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에는 소스와 타겟이 한 스페이스 안에 뿌려지게 될 텐데 이 같은 클래스 간에 이 차이가 없어지도록 로스를 새롭게 구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디스크리미네이터랑 이 어댑티브 센터 로스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조금 다른 게 디스크리미네이터는 그냥 클래스 간에 그러니까 소스와 타겟이 구분만 안 되면 되는 거고 이 어댑티브 센터 로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스페이스 안에서 같은 클래스가 서로 가까워지도록 하는 로스 그래서 조금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GAT라는 모델을 사용했을 때 분류 성능을 나타내는데요. 데이터 셋 1번과 2번에 대해서 분류 정확도를 보면 이 타겟 데이터만 사용했을 때 그리고 소스 데이터와 타겟 데이터를 단순히 그냥 데이터셋에 합쳤을 때 예를 들면 타겟이 100개, 소스가 100개라고 하면은 이 파란색은 그냥 타겟 데이터 100개만 사용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주황색은 소스의 100개, 타겟 데이터 100개를 그냥 합친 거 그리고 이 마지막 초록색이 GAT라고 하는 이 도메인 어댑테이션 방법을 사용한 이 성능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래서 보시면 초록색인 이 GAT가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고 평균을 따져 봤을 때도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미하게 높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의 바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 앞에서 이제 트래디션 커넥션에 대한 이야기인데 직렬로 연결되어 있느냐 아니면은 병렬로 피처를 합성하느냐에 따른 성능 차이고요. 그래서 여기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템포럴 피처 다음에 스페셜 필터를 추출한 경우 그리고 초록색은 스페셜 필터부터 거친 다음에 템포럴 피처를 뽑은 경우 그리고 마지막 주황색은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패러럴 브랜치를 썼을 때 패러럴 커넥션을 썼을 때 성능이고 마찬가지로 이 패러럴을 썼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커넥션에 대해서 뭐 파라미터나 아니면 연산량을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이득은 보지 못하지만 성능적으로는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연구들과의 비교를 좀 해보자면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이 GAT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에버리지라고 나와 있는 건 클래시피케이션 애큐러시 그리고 오른쪽은 카파 밸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연구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바로 위에 있는 DRDA 같은 경우에는 뭐 1.5% 그리고 한 1.5%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 경우에 대해서도 뭐 통계적인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제안한 아까 다양한 모듈들이 있는데 이 모듈들이 있고 없고 어블레이션 리절트인데요. 있고 없고에 대한 차이를 보여주는 거고 여기 제일 위에 without adapter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글로벌 어답터라는 부분이 있고 없을 때 그리고 without discriminator는 discriminator가 있고 없을 때 그리고 without 이 ACT 로스 같은 경우에는 adaptive center loss가 없는 경우 이렇게 해서 각각 모듈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성능을 평가를 했고 결국엔 이 세 가지 모델이 모두 함께 있어야 성능이 가장 좋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셋 모두 같은 경향을 보이고요. 이걸 이제 피처 비주얼라이제이션으로 봤을 때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TSN으로 그렸고 여기 첫 번째 A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냥 9명의 피험자를 모델 학습시켜서 통째로 학습시켜서 그냥 잘 분류되는 경우에 대해서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주는 거고 이제 나머지 5개의 그림은 이제 점들이 막 찍혀 있는데 이 중에 파란색 점들은 타겟 도메인의 피처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그림에서는 첫 번째 데이터셋의 첫 번째 피험자가 타겟 도메인이 됐고 나머지는 전부 소스 도메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B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그 여러 가지 모듈들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경향인데 보시면 뭐 타겟은 조금 이렇게 클래스별로 잘 나눠지는 것 같지만 여기 뒤에 소스 데이터가 제대로 분리가 안 돼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뭐 타겟만 되는 건 의미가 없고 소스도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C, B, E, F로 갈수록 모듈이 하나씩 추가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모든 모듈들이 추가된 경우인 이 F가 소스 도메인에 대해서도 그리고 타겟 도메인에 대해서도 이 클래스가 잘 나눠진다 라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음 연구도 이 IEEE TNSRE에 실린 연구이고요. 해당 연구의 인트로는 이제 BCI에 대한 데피니션과 그리고 ERD, ERS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기존의 이 모터 이미저리를 사용한 BCI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NR과 크로스 서브젝트 베리어빌리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건 앞에서 첫 번째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개인차를 의미합니다. Individual Differences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기존의 EEG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템포럴과 스페셜 피처가 중요하다는 거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고 이런 걸 추출하기 위해서 CSP 방법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머신러닝의 CSP 방법은 물론 작동은 잘 하지만 한 가지 한계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레이턴트 인포메이션을 제대로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레이턴트 인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게 결국에는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앞에서 이제 첫 번째 연구에서 보여드렸던 그 글로벌 어답터에서 이제 전체 4초 중에서 어떤 데이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걸 추출해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어떤 일부 데이터가 전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중요한 데이터를 제대로 CSP는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딥러닝 기반의 모터 이미저리 BCI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딥러닝 기반의 MI BCI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성능도 좋고 자동으로 피처들을 뽑아주는 이점은 있지만 여전히 문제점들이 있는 게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를 직접 셀렉션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EEG 데이터 자체가 양이 적기 때문에 뭐 오버피팅이 생긴다거나 일반 머신러닝보다 훨씬 트레이닝이 오래 걸린다라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라이트 웨이트라는 딥러닝 모델들이 많이 생기고 제한됐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EEGNet이라고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지넷은 레이어가 3개 정도밖에 안 되는 엄청 가벼운 모델이고요. 파라미터도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냥 샘플링 레이트의 절반에 해당하는 필터 크기를 쓰거나, 그리고 필터 개수 같은 경우에도 8개, 16개 뭐 이렇게 간단한 아주 가벼운 모델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EEG넷 같은 이런 가벼운 모델들의 이런 어테이션 메커니즘,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를 적용을 하면 더 좋은 성능을 보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런 글로벌 인포메이션, 아까 이야기했던 레이턴트 인포메이션을 더 잘 추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이 좀 특이한 드랍아웃 방법이 적용이 됐는데, 이 드랍아웃 같은 경우는 레귤러라이즈드 드랍아웃, 이렇게 해서 R 드랍아웃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직전에 오버피팅이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이런 모든 트랜스포머, 그리고 드랍아웃을, 그리고 라이트 웨이트 뉴럴 네트워크, 이 모든 걸 종합을 해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멀티 피처 어텐션 뉴럴 네트워크라는 모델을 결국 최종적으로 제안하게 됩니다. 해당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셋은 BCI 컴피티션과 그리고 BCI 로봇 컨테스트,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고, BCI 컴피티션은 4클래스의 모터 이미저리, 그리고 9명의 피험자 데이터고요. 이 로봇 컨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3클래스 모터 이미저리, 그리고 12명의 피험자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에 대한 프레임워크고요. 여기 색깔로 강조되어 있는 것처럼 프리퀀시 밴드 어텐션, 로컬 스페이스 어텐션, 그리고 피처 맵 어텐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리퀀시 밴드 어텐션부터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게 다른 연구들과 좀 차이점이 있는 것, 보통 저희가 피터뱅크 CSP나 이런 밴드를 여러 개로 나눠서 하는 연구들을 보면, 밴드를 나누고 그게 이제 결과 클래시파이어까지 쭉 가서 마지막 단에서 이렇게 합성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 연구에서는 이 해당 어텐션 레이어에서 바로 합쳐버립니다. 그래서 4Hz 단위로 밴드를 나눈 다음에 그걸 이제 필터링을 하고, 거기서 나온 피처들을 바로 합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필터 밴드 어텐션이라고 하는데, 이 모델의 내부적으로 가장 의미 있는 이런 밴드를 찾아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은 로컬 스페셜 어텐션이라고 해서 이런 합쳐진 모든 밴드의 정보들이 합쳐진 거에 대해서 이 스페셜 피처를 뽑아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채널을 뽑겠다는 의미의 레이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템포럴 스페셜,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시계열 피처도 뽑아주고, 다음에 이 피처 맵 어텐션에 가는데, 사실 이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자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여기가 유일한데, 여기 SE 블락이라는 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퀴즈 앤 익사이테이션 블락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이 템포럴과 스페셜 컨볼루션을 통해서 출력되는 피처들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한지를 최종적으로 어텐션 해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뒤에 SE 블락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어텐션이 지나고 나서 나오는 최종 피처들로 분류를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SEB 블락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텐션이라고 하는데 좀 특이한 게, 여기 인풋이 들어오면 아까 앞에서 템포럴 그 밴드별로 뽑혀진 피처나 이런 스페셜 필터나 이런 것들이 모두 걸치고 난 다음에 인풋 데이터가 와서 에버리지 풀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필터 개수만큼의 어떤 길다란 벡터가 나오게 되고, 그걸 이제 풀리 커넥티드로 넘어가면서 결국에는 어떤 필터가 가장 중요한지가 이 학습이 되다 보면, 여기 마지막 이 FC2를 지난 이 시점에서 결정이 될 거고, 이거를 이 인풋 데이터에 곱해줘서 결국에는 이제 다양한 필터들이 있는데, 그 필터 중에 어떤 필터가 가장 중요한지, 그리고 결국 피처에 그게 반영이 되도록 하는 블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레귤러라이즈 드랍아웃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똑같이 가져왔는데, 원래 이제 저희가 아는 트레디셔널한 드랍아웃 같은 경우에는 프로버빌리티가 있고, 그 프로버빌리티의 비율만큼 노드나 레이어가 삭제되는 걸 의미하는데, 이 레귤러라이즈 드랍아웃 같은 경우에는 드랍아웃을 하긴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n개의 다양한 레이어를 병렬적으로 연결을 해놓고, 병렬적으로 세워놓고 드랍아웃을 랜덤하게 줍니다. 그럼 예를 들면 뭐 30번을 하게 되면 30번에 대한 이런 랜덤한 드랍아웃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걸 소프트맥스에 들어가면 각각 이제 확률이 나오게 되는데, 그 확률끼리의 이 KL 다이버전스, 그러니까 이 확률 분포 사이의 차이를 계산하게 되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최적의 드랍아웃을 선택하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이런 어텐션과 R 드랍아웃 두 가지를 합친 모델을 사용했을 때 성능을 보여주고, 이제 다른 연구들과의 비교를 한 표인데, 보시면 첫 번째 연구랑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뭐 거의 차이가 안 나는 모델들도 있는데, 사실 분류 성능은 가장 좋았고 통계적인 차이도 났다고 합니다. 테이블 1, 2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데이터셋인데, 이 컨포머라는 모델과 거의 차이가 안 나 보이지만 다른 데이터셋, 두 번째 데이터셋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다고 하고요. 이거 특히 이 컨포머랑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파라미터나 이런 모델의 사이즈, 학습에 사용되는 시간, 뭐 연산량이 가장 전체적으로 이 연구에서 제안하는 모델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아까 적용되고 있는 이런 어텐션 모듈이 사용되지 않았을 때와 모두 사용됐을 때의 성능을 보면 이 세 가지 어텐션이 모두 사용됐을 때 가장 좋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모델을 사용했을 때 임베딩 맵, 그러니까 피처 맵을 보여주는 그림인데요. 왼쪽에는 이제 토포맵으로 표현한 거, 그리고 오른쪽은 TSN이 사용해서 피처를 뿌려준 겁니다. 당연히 이 뒤에 있는 게 이제 모든 어텐션을 사용했을 때의 성능이고요. 당연히 가장 TSN으로 봤을 때 피처가 잘 분리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로우 데이터와 FBA, 그러니까 어텐션을 지나고 났을 때 토포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왼손을 했을 때는 우방구, 오른손 상상을 했을 때는 좌방구, 그리고 양발을 했을 때는 센트럴, 그리고 텅을 했을 때도 센트럴,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론적으로 모터 이미저를 했을 때 발생하는 이런 특성들이 어텐션을 했을 때 잘 반영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게 어쨌든 빨가면 빨갈수록 모델에서 더 많이 참고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렇게 오리지널 맵으로 봤을 때, 타임 채널 맵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어텐션 히트맵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B 같은 경우에는 에폭 10번만 했을 때, 그리고 C 같은 경우에 에폭 100번 했을 때인데, 뭐 10번 했을 때는 좀 이렇게 좀 브로드하게 잡았다가 이제 100번째가 되면은 되게 로컬한 부분들을, 여기 보면은 FC 라인과 C 라인이 이렇게 조금씩 강조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의미 있는 채널과 시간을 잘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총 두 가지 트랜스포머를 사용한 두 가지 연구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결국 이 최근 연구들에서 해결하고 싶은 건 크로스 서브젝트, 그러니까 이런 인디비주얼 디퍼런스를 줄이고 싶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냥 단순히 1번 피험자로 학습하고 1번 피험자로 테스트하는 건 이미 성능이 너무 좋고, 결국은 실생활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이런 크로스 서브젝트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걸 트랜스포머를 이용을 해서 많이 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그 트랜스포머는 이 전체 피험자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글로벌 피처, 이런 인포메이션을 잘 뽑아내는데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이건 제가 소개해 드리는 게 이제 EEG 논문들을 소개해 드렸지만,
애초에 트랜스포머가 이제 자연어 처리해서 나온 거기도 하고, 이게 다른 사람들 이제 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뭐 EEG나 ECG,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촉각 이런 데에서도 당연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딥러닝을 사용하는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이런 트랜스포머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게, 제가 뭐 최근에 트랜스포머 강의를 결제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건 진짜 그 자연어 처리에서 사용된 트랜스포머고, 오른쪽은 약간 EEG에서만 통용되는 약간 어텐션 트랜스포머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쨌든 이게 뭐 논문적으로 저널에서 통과가 됐다면 이 두 개가 비슷한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 이런 다른 부분에 대한 좀 고찰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어,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된다면, 뭐 안 되면 뭐 방학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좀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되고, 또 공유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